저희 아이도 첫애는 없었고 둘째가 아토피. 둘째도 다 제왕절개를 하죠. 네, 둘째도 제왕절개했죠. 둘째가 아토피 조금 있었고 비염이 조금 있었고 둘 다 비만도 없고 아주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지능은 모르겠네요. 지능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오늘은 제왕절개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왕절개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제약 없이 제왕절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제왕절개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제왕절개의 위험성, 부작용,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제왕절개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2023년 대한민국 제왕절개율이 67.4%입니다. 10명 중 7명이네요. 네네. 5명 중에 3명, 10명 중에 7명. 정상분만보다 많은 거죠. 보통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해외 평균이 OECD의 2배고 WHO 권고 기준의 4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나 WHO 권고 기준에 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딱 보면은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다? 그거 말고 이제 왜 이렇게 높냐? 돈 벌려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의사들이 이거 돈 벌려고 수술 다 하라고 하는구만. 아이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살짝 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아이고 의사들 잘못이야. 돈 벌려고 아주 그냥 정상분만 할 수 있는 걸 다 제왕절개 하라고 하는구만.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다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분만이 가능한 사람을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높냐? 크게 이유를 적어보자면 22년도에 미국이 첫 출산 연령이 27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이 32세. 20대하고 30대하고 5살 차이는 진짜 엄청 큰 차이예요. 거기다가 첫 출산 연령이 평균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째로 넘어가 볼까요? 둘째면 평균 퇴열이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30세, 우리나라 35세. 바로 고위험으로 넘어가는 나이인 거예요. 고위험 산모, 즉 노산으로 들어가는 나이예요. 이 연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높은 데는. 미국이랑 비교해서 연령 자체가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적 부담. 미국을 계속 예를 들면은 이제 산모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보험이 돼요. 보험사에서 다 대줘요. 의사 각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면 불가항력적 사고기 때문에 의사가 일부러 그러진 않잖아요.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처럼. 그래서 법적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개인에게 무는 게. 의사 개인에게. 네.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큰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도 부담이 컸지만 지금 이제 판결 난 게 16억, 12억, 15억 이렇단 말이에요. 왜 네. 부담 받는 판단이 그래요. 법원의 판단이. 소송이 들어가면 16억 주세요. 15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법적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연분만을 할 수도 있는데 더 안전하게. 왜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왕절개가 계획된 제왕절개는 굉장히 안전해요. 산부인과에서 준비되어 있죠. 소아과에서 준비되어 있죠. 마취과가 준비되어 있죠. 다른 모든 과가 다 스탠바이 하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1%라도 0.1%라도 마음에 좀 걸린다.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다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적 부담 때문에. 저도 몇 분이 신용불량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런 사고 때문에 자연분만 하시다가? 네, 사고가 생겨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신불자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파산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돈을 주기 싫어가 아니라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통 분만병원 차리는데 얼마나 드나요? 최소가 10억이죠. 인데 최소가. 16억 판결이 난 거예요? 그죠, 16억. 그 16억은 심지어 또 대학병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법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연분만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지만 저는 정말 존경해요. 암 수술 하시는 분들하고 분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계시냐면은 날을 받았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무당한테 갔더니 10월 1일이 좋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안 해주죠. 대부분 이제 10명을 만나면 거기서 뭐 7, 8명은 안 해줄 거예요. 안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제왕절개 하느냐 이러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의료진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정상분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제왕절개 하는 그런 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쇼핑을 해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내가 원하는 제왕절개 날을 잡아주고 제왕절개 날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잡아주는 의사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을 쇼핑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막 설득을 시키고 의사를 설득시키고 왜냐하면은 의료 문턱이 많이 낮아서 그런 의료 접근성이 커서 또 그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아직까지도 좀 어렵지
높지만 몇 년 후에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산과 선생님들의 평균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거의 6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은퇴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높지만 향후 몇 년은 보장할 수가 없다. 접근성에 또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제 친구가 이제 무슨 몇 년 전 얘기예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분만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정상분만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황이 안 되면 제왕절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제왕절개 요구하는 산모들도 되게 많아. 막 그랬더니 여기는 할래 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1억이야 1억. 제왕절개비가 1억이래요. 할 수가 없죠. 누가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하겠죠 아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00만 원 내외니까 한국의 의료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최근에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사로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네. 우리나라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강원도 쪽이나 어떤 지방 쪽이 출산하다가 산모나 태아가 위험할 상황이 몇 배는 더 높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서울하고 모든 많은 병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강원도에다가 분만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산모를 막 보고 있는데 혈압이 높진 않은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은 130이 나오고 한 번은 120이 나오고 또 한 번은 140이 나오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산모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절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정상분만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서포트 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병원도 많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강원도에 저 혼자 있으면 제왕절개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분만하다가 무슨 위험이 생겼을 때 전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나가려면 1시간씩 걸려. 1시간. 1시간이면은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강원도에 내가 기업을 했다. 근데 조금이라도 걸린다. 1%라도 걸린다. 그럼 다 제왕절개 하는 거예요. 안전에 안전을 기하는 거니까 정상분만을 시도하는 자체가 너무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더 의료 기반이 취약한 데서는 제왕절개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훨씬 더. 그리고 뭐 뉴스에서 어느 지역의 산모가 70군데를 돌다가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출산을 마쳤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오잖아요. 병원 순례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했다. 분만을 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이런 게 많은 게 취약한 곳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 안전을 위해서.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왕절개 태어난 아이가 아토피가 더 심하고 천식, 비염이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비만의 확률이 더 높고 면역력은 많이 저하돼 있고 또 심지어 지능도 낮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산모들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한 사람들이 내가 정상분만을 못해서 아기가 아토피가 생겼어. 천식, 비염의 위험률이 증가하고 심지어 아기가 크면은 비만의 확률이 높아진대. 그리고 아기가 감기 걸리고 하는 게 다 내 탓이야. 심지어 지능도 낮아진대. 나 때문에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논문에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토피, 천식, 비염은 수술 방법이라든가 정상분만의 차이가 아니라 아이가 타고난 체질인 경우가 더 많고 제가 볼 때도 자연분만일 때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오히려 보면 자연분만 애들 더 많아요, 제 주위에는. 그 다음에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비만도 이것도 향후 이제 식이섭취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생활 태도가 더 문제지 단순히 제왕절개를 했네, 정상분만을 했네 이걸로 아이의 비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린이 비만도가 높아지겠느냐. 그 다음에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도. 면역력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만약에 걱정이 되면 유산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잘 먹고 잘 키우면 되지.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나 때문이야 뭐 이렇게 죄책할 필요도 없고 또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능도 오히려 제왕절개 한 아이들이 더 똑똑하더라 주변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원장님 제왕절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셨죠? 저희 아이도 첫째는 없었고 둘째가 아토피. 둘째도 다 제왕절개를 하셨죠? 네, 둘째 제왕절개 했죠. 둘째가 아토피 조금 있었고 비염이 조금 있었고 둘 다 비만도 없고 아주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지능은 모르겠네요. 지능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사실 연구 결과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특히 이제 면역력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면역 체계에 대해서 썰들이 많아요. 아기가 이제 산도 질을 통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유익균들이 아기한테 묻어서 아기가 건강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통 중에 생기는 그 통증 때문에 신경 물질들이 유방에 전달돼서 유방에서 생성되는 모유의 질이 다르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 걱정돼서 나는 제왕절개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이게 나와서 유산균 많이 걱정되면 유산균 좀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첫 번째가 아기 머리가 크면 네.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그거
이거는 맞죠. 이게 머리가 크면은 진입이 안 돼요. 골반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골반 뼈가 있잖아요. 골반강. 이 안으로 애기 머리가 진입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입이 안 돼요. 머리가 크면. 이 밑에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설명할 때 애기가 내려오질 않아요. 애기가 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골반강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골반강 비율하고 애기 머리하고 맞지 않으면 정상분만이 많이 어려워요. 난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난산. 특히나 이제 우리 동양인들은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기의 이 양옆이 길어요. 근데 외국 애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길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양옆이 커서 가로 그래서 요 골반 강하고 애기 머리하고 비율을 측정을 해서 안 맞으면 그것도 제왕절개 적응증이 돼요. 그래서 머리가 크면 제왕절개 하느냐 그것도 일부 맞다. 양수가 터지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부 맞아요. 왜냐면 양수가 터졌는데 진입이 안 돼. 양수가 터지면 대부분 분만이 시작되거든요.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유도분만을 하게 되거든요. 유도분만을 했는데도 애기가 내려오지 않고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양수가 이제 터졌으면은 감염의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 상행성 감염 있죠. 질을 통한 상행성 감염이 터졌기 때문에 애기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그래서 애기도 위험할 수 있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간 기다려서 진행이 안 되면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적응증이 돼요. 원장님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쯤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판단한 건 아니에요. 애기라든가 산모를 보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건데 정기, 중기, 후기가 있으면은 후기에 결정하게 돼요. 후기에. 애기가 중기까지도 준위로 있다가 후기에 애기가 확 돌아서 정상 체위를 있게 되면은 정상분만 하는 거고 끝까지 38주, 39주인데도 애기가 체위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왕절개 적응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왕절개를 하면은 첫째를 제왕절개를 했어요. 둘째는 자연분만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자궁이 터질 수 있어요. 배 안에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수술 상처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이 분만의 강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 수술한 부위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복강내로 탈출되면서 피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전 제왕절개 역은 제왕절개에 적응증이 된다. 몇 번까지 그럼 제왕절개를 할수 있나요? 교수님들이나 주치의들은 3번까지 3번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게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횟수 제한은 없어요. 4번, 5번 다 가능은 하다. 피디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네. 그게 있어요. 원장님 제왕절개가 산모 사망률이 정상분만보다 올라가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러는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분만을 못하는 사람이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의 병이 있건 태아에 문제가 있건 자궁에 문제가 있건 그 다음에 정상분만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응급으로 제왕절개 하던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모 위험률이. 제왕절개가 정상이 아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출혈 위험성은 정상분만에 비해서 3배. 제왕절개를 하고 피가 나오는 양을 보면은 학생들이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만을 보다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져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잡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이제 산부인과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감염의 위험성은 당연히 이제 절개를 하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마취 위험, 전신 마취의 위험도 있고 척추 마취 많이 하잖아요. 척추 마취도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이유? 네, 척수가 있잖아요. 척추 안에 신경이죠, 신경. 척추 마취를 하다가 이 신경을 건드려서 산모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무통 마취, 하반신 마취 다 100% 안전한 건 아니다. 아무래도 전신 마취 하게 되면 아기한테 마취 가스가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나왔을 때 좀 처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해도 들어가기까지 5분,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럼 마취 위험이 있고 전신 마취, 척추 마취건. 그다음에 복부 유착.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좀 달라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칼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아기 머리가 보일 정도로 자궁하고 복부하고 유착이 굉장히 심하죠. 그다음에 차후 임신 시 합병증 많이는 없지만 전체 태반이라든가 태반 쪽 위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이 정상분만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오늘은 제왕절개의 위험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무서우셨나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산모의 상태, 태아의 상태를 종합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임신하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이었습니다.